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0월 2일 두산중공업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제가 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엊그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대충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흐름이 지금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묶였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그 잠재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해 중반 아니면 작년에 겪었던 그 상승장은 이제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우량주들도 사실은 그 장세가 좋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도 사실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급등을 하고 위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런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사실 이제 내려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5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천억 이상으로 1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거의 종목 강세입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올라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테마별 그런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식에서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락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떨어지다가도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이미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전 저점을 깨버리고 추가적인 저점이 나왔고요. 이전에 여기서 자리 잡았던 그 자리이긴 하지만 241선까지도 좀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코스피가 장기 추세선까지도 깼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좀 더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고요. 금액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직 장기 이평선은 지키고 있고 전저점도 지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제는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경향은 이제 하락 초입기이기 때문에 종목을 분석하실 때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도 그런 게 이제 통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좀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도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도로 가고 있고요. 개인만 자꾸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 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급락했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1% 이상으로 좀 반등을 해줬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1180원대로 굉장히 이제 높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한 달로 보았을 때는 계속 1년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달러 쪽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 주식으로 따진다면 매도했을 때 달러가 생기는 그런 주식이 더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100%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850원 내려서 19,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4%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증시 전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소스가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소스가 발현된 것도 아니고 지금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좀 설명을 드릴 때도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 증시 전체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같이 떨어진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 점 외에는 이제 웬만하면 이 121선을 지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세를 이어가던 그 추세의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깨졌죠. 하지만 19,400원, 19,35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좀 크게 보는 그런 박스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라인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19,400원까지도 깨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이 한 칸 더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241선까지 17,000원, 18,000원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멈추시고 지금 혹시 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좋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여유 자금을 가져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코스피 상위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증시 자체가 하락 장세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다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지수가 좋고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아니면 뭐 앞으로 그 통신사도 아주 잘 나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증시 자체에서 돈이 빠져버리면 이 주식이라는 것과 뭐 이 투자처가 사실 모두의 원동력이 돈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이라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뭐가 좋다 말다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증시 자체가 좀 조정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하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분석하는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종목들도 좀 오랫동안 지켜오던 그 자리를 다 깨버리면서 지금 지수에 힘없이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이런 19,400원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밀어 넣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힘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주봉, 월봉은 좀 아쉽게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도를 좀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대부분 매도를 좀 했고요. 연기금은 8,500주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크게 최근에는 조금 또 매수세가 멎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해 왔다라는 점, 그런 것에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누적 집계로 보았을 때 연기금은 지금 5% 이상에서 이제 6% 가까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수소 쪽 테마,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
뭐 이쪽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 쪽 테마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 에너지 앞으로 이제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 플랜트를 생산하는 발전 플랜트를 짓는 두산중공업이 저는 상당히 미래 산업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발전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설비인데, 그게 이제 중국 전력난으로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전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계속 그 발전 플랜트를 지을 수밖에 없고, 친환경적인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술력과 그 다음에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장착한 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증시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하락이 나오면서 좀 지지 라인을 깨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당장 두산중공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대로 이제 코스피가 또 2%씩 뭐 하락을 해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두산중공업 일단 또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네, 내년에 있을 그 원자력 시장과 그 다음에 수소 시장과 이쪽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는 네, 추가 이제 물량을 사모으는, 매집하는 그런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준선이 깨지면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더 지켜봤다가 만약에 확실하게 자리를 또 잡아준다면 매수를 대응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지켜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차곡차곡 좀 진행이 되었으면 했지만, 그만큼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주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사실 공매도가 많이 상환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좀 상환이 되어야지 좋을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또 네, 660만 주까지, 667만 주까지 또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매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잔고 자체도 좀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를 또 이렇게 눌리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잔고를 이렇게 늘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대차 잔고가 대량 상환이 되고 공매도 잔고가 확 줄어들면서 또 외국인 지분율이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면밀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주가도 조금은 네, 지지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사실 네,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2200만 주대로 이제 좀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또 보게 되면 체결량이 좀 늘면서 235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900만 주까지 감소를 했다가 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350만 주. 그래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시 전체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공매도 세력들이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공매도 공격을 또 감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정리를 하고 미국 증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두산중공업도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 비전을 본다면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시장을 내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오래 보지 않고 좀 짧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혹시라도 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셨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네, 조금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짧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제 자리를 잡을 때마다 거기서는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해가시면 되겠지만 좀 짧게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당분간은 네, 크게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다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외국인 전일 17만 주 정도 매수가 됐고요.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89만 주가 잡히면서 지분율이 또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9.2%고요. 이전에도 외국인 보유율이 줄어들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유율이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제 대차 잔고가 확 1000만 주 가까이 줄어들면서 네, 또 보유율이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 이제 두산중공업의 상승세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기금은 뭐 크게 매도하지 않고 계속 지분을 조금씩 모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이 공매도 장난, 네, 공매도 공격을 잘 넘기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증시가 너무 아쉽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제는 진짜 하락장으로 진입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그렇네요. 네, 이제는 진짜 웬만해서는 매수할 종목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오래 가져갔을 때는 서서히 이제 증시가 내려가면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마음 놓고 하기에는 좀 그런 장이 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분명히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등이 반짝 반등이지 계속 올라가는 반등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원자력 소식은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속도내는 국내 SMR 개발 정부 예타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 구축을 했고 SMR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가능성을 제기한 게 아니고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랑 그 다음에 그때 하나 이름 더 있었는데 이름이 X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X 쪽은 이제 네, 그 설계 쪽을 이제 맡았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재 쪽을 납품을 이제 맡아가지고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6기 77메가와트였나요? 네, 거기에 이제 6개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발주가 빠르면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내년에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납품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 두산중공업 주가가 움직일 거고요. SMR에 대한 기자재 납품이 얼마나 의미가 큰 것인지 앞으로의 그 시장이 커질 것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크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산중공업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하락장에서도 사실 잘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는 선제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증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지만 사실 두산중공업은 박스권을 좀 횡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시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SMR 소식을 전해드리면 최근 이제 네,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 신규 원전 수주를 싹쓸이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을 구축하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정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좀 힘을 내면서 계속해서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미국과 이제 얘기를 좀 웨스팅하우스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 쪽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중공업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자재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쪽에서도 지금 두산중공업 원전 기자재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수출했던 UAE 그
바라카죠. 네, 바라카 원전도 지금 송전 신호를 넣어가지고 2호기까지 송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페이스가 완전히 돌아온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중심에 두산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계속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뭐 이제 R&D 투자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뭐 굳이 유지하는 것도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SMR 개발을 이제라도 좀 진행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한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금도 많이 받고 좀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전 기업 부활기대 일찌감치 다목적 소형 원전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서 2012년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한 이후 상용화에 다소 주춤을 했다. 그러니까 2012년에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 2022년입니다. 이제는 내년이면 2022년이고요. 10년 만에 다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 10년을 너무 아쉽게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두를 가지고 있던 그 기술력을 지금 많이 따라잡혔고요. 사실은 SMR 지금 개발을 미국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두산중공업이 지금 개발을 잘 해놨기 때문에 좀 협력을 해서 다시 한번 그 페이스를 찾아오고 SMR 시장에서 선두를 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와도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중동 쪽에서도 SMR 시장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70MW급 한국형 혁신 SMR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를 시킬 계획이다. 지금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70에서 80MW급인데 한국은 이제 170MW급 이렇게 혁신 SMR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한 2배 정도 큰 SMR이죠. 그래서 한국형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를 완비를 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시작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제 원자력 관련 주식들도 관심을 받고 기업들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전 KPS, 한전기술, 우진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슬금슬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함께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던 그 지지 라인이 깨졌지만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딱 저점을 딛고 올라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두산중공업의 흐름,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원자력이라든지 수소에너지라든지 그런 획기적인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 에너지원을 모두 두산중공업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사자를 못 보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의 사이클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산중공업 앞으로도 계속 리뷰를 하고 좋지 않은 지금 하락 시장을 좀 잘 이겨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